원래 청문회를 당초 7일로 예정을 했다가 11일로 바꾼 데에는 우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후보자가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는 우리 의원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자 측에서 그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돌아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법의 49조와 151조를 보면은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의장에 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문회장에 방문해서 잠시 이곳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실제 리허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실제 이런 상황까지 허가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오후에 출근을 했었는데 못했는데 잠깐 내 행정실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실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뭐 사전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청문회장 사용을 사전에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명기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미리 준비한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손금주 간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경위의 파악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셔서 그 답변을 전제로 추가 질문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지적한 이 청문회장의 승인 없이 사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또 이찬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교수 당시 거주 주소, 거주 방식, 비용 마련 방법 관련된 본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집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 12월 크리스천 과학기술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저희 가족만 따로 떼어두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님이 경제 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초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2억에서 4억 사이던데
정확히 언제 구입을 했으며 당시 상세한 주소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원칙도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과 기대는 사라지고 박기영, 이유정, 박성준 후보자가 나오면서 국정 철학 또한 실종이 됐습니다. 인사의 기준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 포상, 자녀의 위장 전입, 이중 국적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활보수 운운하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번에도 검증 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커녕 기초 자료나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며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절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하고 국민들께서 한 게 54.1%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에서도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박성진 장관 지명 철회 촉구를 한 겁니다. 중소상인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참여연대, 423개 교육 적사단체, 뉴스원, 조계종, 또 네, 이찬열 의원님 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청와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에서는 7, 8분씩 이 교수 토론이 열리는데 박성진 교수만 이용훈 교수라는 뉴라이트 대부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합니다.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과연 기계공학과 정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를 촛불이 한참 진행되던 작년 11월 25일 날 이렇게 개최한 사람을 발언만 해주시고 어떻게 후보자에 대한 뉴라이트에 질문 대해서 생각도 안 내용은 했다고 얘기하냐. 일단 질의 시간 해주십시오. 이것은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겉으로는 다 알지 속으로는 모르집니다. 겉으로 모르지 속으로는 다 알지. 거기다가 또 한 3년 전에는 이 극우 논객인 변희재 씨까지도 박성진 교수는 의원님. 초청을 해다가 토론을 자, 이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 과연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하시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인지 청와대에서는 무엇을 보고 검증을 했는지 청와대 검증팀을 늦었지만 빨리 검증을 다시 하도록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내대표님이니까. 네. 자, 그러면 그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문회장에 방문해서 잠시 이곳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실제 리허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실제 이런 상황까지 허가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오후에 출근을 했었는데 장 못했는데 잠깐 내 행정실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직 우리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손금주 간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경위의 파악과 정책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법의 49조와 151조를 보면은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의장에 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래 청문회를 당초 7일로 예정을 했다가 11일로 바꾼 데에는 우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후보자가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는 우리 의원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자 측에서 그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돌아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사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뭐 사전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청문회장 사용을 사전에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명기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미리 준비한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